자,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은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사업용 계좌 이체 금액 중에서 적격 증빙이 발행되지 않은 거래들. 자, 이 사업용 계좌 이체 금액을 저희가 검증을 하다 보면 뭐 개인적인 채무, 뭐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 간의 증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자, 2부 첫 시간에 이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누락 발행되는 사례들도 좀 많이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학회나 비영리 단체 참석 후에 납부 영수 등을 증빙한다든가 누락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네이버, 베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들이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2부 시작은 이 사업용 계좌 이체 금액 중에서 적격 증빙이 발행되지 않은 거래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소득세 복귀를 닥터북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적격 증빙에 대한 부분이 미확인 거래. 자, 이거는 뭐 2021년뿐만 아니라 과거에 몇 년을 걸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업장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이 적격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닥터북 리포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굉장히 잘 쓰셨으면 좋겠고, 매달 정기적으로 언제쯤 쓰는 게 좋으냐? 그냥 월로 하세요, 월로. 적격 증빙의 확인은 월별로 하시면 돼요. 월별로. 그러니까 주의할 점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적격 증빙이 무엇인가? 자, 뭐 적격 증빙, 어떤 경우에는 뭐 정규 증빙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자, 비슷한 얘기고요. 그냥 정확지 않지만 그냥 제가 원장님들께는 그냥 qualified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냥 이렇게 자격이 갖추어진 증빙을 적격 증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적격 증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국세청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1일차에 제가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도 그 신고 도움 서비스를 들어가 보면 사업장별로 적격 증빙을 뭐 과소 수치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적격 증빙을 과소 수치했다. 그러니까 뭐 문제 있다 이렇게 표현도 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격 증빙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적격 증빙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고, 종류는 무엇인가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첫 번째 이제 세금 계산서죠. 당연히 적격 증빙이고요. 그다음에 면세 사업장 거래하는 계산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그다음에 체크카드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있죠. 물론 이제 사업자용 지출 증빙이에요. 지출 증빙.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다른 색깔로 하나 적을게요. 자, 올해도 복귀를 하다 보니까 뒤에도 나오지만요. 앞에서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개인 현금 영수증을 또 많이 쓰세요. 자, 휴대폰 번호 같은 걸로 발행 이제 미리 받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도 많이 쓰세요.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가 봤더니, 올해 개원을 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초반기에 몇 개월은 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쓰시다가 개원을 하고 나서 이 현형 지출 증빙을 받긴 받았지만 그냥 이것도 그냥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개인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뒤에도 좀 별도의 챕터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개인 현형 같은 경우는 지출 증빙으로 전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전환, 변경 뭐 마찬가지죠.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세무서, 담당 세무서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팩스로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올해 좀 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뭐 뒤에 가서 현금 영수증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격 증빙이 이런 게 있죠.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거래들이 확인이 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되는지를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봤더니, 뭐 기본적으로 처음에 누락이 많았어요. 누락이 많았고, 이 수기계산서를 받는 곳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수기계산서. 뭔지 영세한 곳과 이제 영세한 곳. 영세한 곳이란 표현보다는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닌 대상이죠.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 아닌 곳과 거래할 경우에는 수기계산서를 많이 하시는데, 수기계산서는 가능하면 지양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행을 받기를 그냥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수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말 그대로 매뉴얼이잖아요. 매뉴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의심이 가는 거래가 좀 보이기도 해요. 1년에 한 번 그냥 딱 몰아서 얼마 하겠다. 뭐 기공료 같은 거 한번 계산해 생각해 보시면 매월 발행이 돼 계좌로 매달 이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는 뭐 그냥 한꺼번에 9월, 12월에 얼마를 발행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의 누락 발행, 특히 수기 계산서를 쓰지 않는 걸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 학회를 많이 가세요. 학회를 많이 가고 갔다 와서 그냥 이체만 하시고 뭐 증빙 없이 그냥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보다 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담당 코치분들이 이제 이런 점검들을 다 해드리니까 보니까 이제 납부 영수증은 있으신데 납부 영수증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이제 경비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이 얘기는 학회가 이제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는 이제 납부 영수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 하셨어요. 학회에서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납부 영수증을 받으셔서 받으면 되고, 뭐 보험료 같은 것도 납부 영수증 가능하고요. 그래서 납부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을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간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증빙 자료는 월별로 하셔야 됩니다. 증빙 자료나 이런 것들은 기억에 좀 가물가물하시기 때문에 이제 월별로 꼭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점검해서 적격 증빙이 발행이 안 되면 요청을 하셔야 돼요.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의도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누락하거나 이런 업체는 없겠죠. 다만 이제 절차가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거나 이럴 경우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긴 해서 누락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월별로 점검을 하십사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포트는 그 닥터북에 굉장히 중요하게 개발이 돼 있어요. 중요한 펑션 중에 주요 펑션 중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관리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1일차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니까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이 누락된 케이스도 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땡땡페이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계좌에서 이체가 됩니다. 이체가 되거나 이제 일부 그러니까 뭐 디파짓 형태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계좌에 이체가 돼요. 자, 그런데 이 페이가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은 단순하게 계좌에서 이체가 됐다고 해서 단순 계좌가 이체가 됐다고 해서 증빙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현행 지출이 발행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확인이 가능하고 카카오페이도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자동 발행 이런 걸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 신청을 하신 분도 있지만 또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좀 덜어 있으세요. 좀 페이나 이런 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근데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출 증빙이 제대로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페이에 지출된 금액과 지출 금액과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나 이런 데서 발생된 현행 금액의 이제 합계를 대충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 금액 중에서 적격 증빙이 발행이 안 된 거래들을 좀 살펴봤는데 올해도 역시 적격 증빙이 발행이 안 된 거래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이걸 정기적으로 월별로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또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또 어떤 특징들을 봤냐면요. 이 과다한 최소 금액, 사실 뭐 과다한 표현은 좀 그런데요. 매출에 비해서 카드 취소 금액들이 단위당 뭐 그다음에 단위당 굉장히 큰 케이스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죠. 자, 첫 번째 환자분하고 이제 카드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하고 두 번째 카드 취소를 하고 세 번째
현금으로 받는다. 자, 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다한 카드 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어서 카드 취소에 대한 내용들을 역시 월별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겠죠. 닥터북에는 카드 취소에 대한 별도의 리포트를 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 땡땡 카드를 결제를 했어요. 결제 후에 취소를 하고 뭐 다른 카드로 결제를 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혹은 현금으로 납입을 하고 현형을 발행했다. 이럴 수 있어요. 자, 요런 내용들을 메모하시라는 겁니다. 자, 메모 닥터북에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나중에 소명이 되거나 아니면 왜 원장님 병원은 이렇게 카드 취소가 많은가요?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대비 과다한 카드 취소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 누락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라. 취소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환자 중에서 특정인의 반복적인 카드 취소, 뭐 흔히 말해서 이제 한도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취소 후에 현금 재결제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뭐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사의 직접 취소 혹은 현금 환불 후에 카드 매출 미반영. 자, 요 얘기는 또 좀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였냐면, 자,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보통 3개월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이 경과되면 단말기 취소가 안 되거든요. 단말기 취소가. 이건 이제 카드사별로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개월이 경과된 경우는 단말기 취소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카드사로 직접 취소하는 경우가 있죠. 카드사 취소. 그럴 경우도 카드사 직접 취소했으면 그 다음에 조정을 하셔야 될 게 수납 프로그램도 조정을 하셔야죠. 수납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말기는 안 되니까 수납 프로그램 조정하시고 결국에 이거는 이제 세무대리인에게 매출 감소가 돼야 되는 거죠. 매출 조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정도 리포트화해서. 하지만 이제 이게 안 되는 케이스를 좀 봤어요. 안 되는 케이스는 이제 뭐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매출로 반영이 돼서 과다한 매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카드사 취소를 뭐 그렇게 단말기로 안 되니까 그냥 환자분이 요구해서 현금으로 그냥 계좌이체 하신 분도 봤어요. 계좌이체로 그냥 환불을 이루어줍니다. 그러면 이 역시 사무실에 세무대리인에게 이제 전달하셔야 돼요. 내용을 전달을 하셔서 매출을 떨어뜨려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또 과다 매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두 번째 제가 그 과다한 최소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닥터북 2021년 소득세 중간 점검 과정에서 역시 좀 나왔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월별로 카드 취소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닥터북이 없으셔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닥터북은 원장님 병원에서 필요하신 내용들을 집계하는 내용이지 닥터북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닥터북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카드 취소 리포트를 뽑으시죠. 뽑으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월별로 왜 그런지 사유를 밝히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메모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카드의 과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닥터북 2021년 소득세 복귀는 아마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현금 영수증 지출 거래인데요. 개인 현금 영수증, 휴대폰 등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죠. 업무 관리 결제는 실제 뭐 세무사분별로 다른데 일단은 이게 개인으로 쓴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개인이라고 쓴 게 명확하기 때문에 좀 실제 업무의 관련성을 어필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개인으로 쓰겠다라고 이건 소득공제용이란 말이에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이죠. 근데 지금 원장님들은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사업자용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소득공제용으로 있는 걸로 계속 하기 때문에 세무사분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죠. 이거를 지출증빙으로 전환해 주세요. 지출증빙으로 변경해 주세요. 변경 요청을 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출증빙을 변경을 하는데 이전에는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홈택스에서 좀 가능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바뀌었어요. 지침이 바뀌어서 일단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자와 통화하고 유선상으로 팩스는 가능한 걸로 봅니다. 저희도 지금 12월 달에 이런 진행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통화는 제가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고 그래서 통화를 해봤더니 개인으로 사용된 내용들이 있으면 이 리스트를 국세청에서 뽑아서 이렇게 팩스로 보내주시면 변경 시청을 검토해서 가능했다. 근데 검토는 아니고 대부분 다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내용들이 많지 않으니까 팩스 내용을 변경 신청해서 그 경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가면 말씀드린 대로 세무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세무서에 전화해서 팩스로 할 수 없거든요.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첫 번째 개인 현금 영수증에 얼마나 썼는지 금액을 확인해야죠. 자, 금액 확인은 국세청에서 가능합니다. 닥터북 쓰시는 분은 닥터북 프로그램에서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제 관할 세무서 전화하셔야 돼요. 관할 세무서 전화하셔서 담당자랑 통화하시고 내가 업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으로 잘못 썼습니다. 이거 좀 정정하겠습니다. 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뭐 팩스라든가 뭐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셔서 반영한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하죠. 세무사무실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내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이제 적극적으로 경비 반영이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2일차 동안 좀 많은 부분을 보셨습니다. 이제 첫날에는 닥터북의 개발 배경, 닥터북의 주요 기능 이런 내용들을 보셨고 두 번째는 닥터북을 통해서 2021년도에 소득세의 특징, 복귀 과정을 봤는데요. 이 내용들이 처음에 이제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12월이거든요. 12월이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병원에 적격징비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매출은 적정하게 산출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나가는 화면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담당 코치분들께서 방문하셔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닥터 코치 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